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재수씨, 안녕하세요. 남편의 친구 5명이 우르르 한꺼번에 집 안으로 들어온다. 호호,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으며 소영은 신혼 집들이에 온 남편 친구들과 차례로 인사를 했다. 어떻게 5명이 다 같이 와? 나로 오면 재수씨 불편할 거 아니냐. 우리가 그 정도 매너는 있지. 혹시 누가 늦으면 밥도 못 먹고 기다려야 될까봐 이 형님의 아이디어로 다들 제 시간에 모여서 같이 들어오기로 했지. 야, 나는 집 나오고 한참 걸어오다가 구두 짝짝이로 신고 나온 거 알고도 그냥 왔다. 니들이 나 기다릴 텐데 혹시 나 늦을까봐. 네가 무슨 우리 생각해서 그랬겠냐? 늦으면 벌금 30만 원이라고 해서 그런 거지. 무슨 벌금을 30만 원씩이나? 맘 편하게들 오시지. 재수씨, 이놈들 처음부터 편하게 대해주시면 집으로 매일 쳐들어옵니다. 독하게 다뤄야 한다고요. 지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네. 황영민, 네가 제일 심해 임마. 오랜만에 대철의 집에서 만나 친구들은 시끌시끌하다. 자기야, 내 친구들 누군지는 다 알지? 결혼식 때 인사하고 결혼사진 보면서 자기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모를 수가 없네요. 대철이가 우리 중에 첫 스타트 끊을지는 몰랐는데 축하한다 짜식. 남편의 오랜 친구인 영민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이다. 같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종도 비슷해 남편과는 가장 죽이 잘 맞는다고 한다. 대철과 소영이 본격적으로 사귀면서 제일 먼저 소개시킨 친구도 영민이었다. 영민은 그 당시 여자친구가 있어 넷이서 더블 데이트도 하고 여름에는 워터파크에 가기도 하며 허물없이 지낸 사이이다. 제일 친한 영민이 결혼식 사회를 봐주기도 했는데 신랑의 건강함을 증명해야 한다며 하객들 앞에서 신부인 소영을 안고 앉으며 소영아, 일어서며 사랑해를 5번 시키며 대철과 소영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겨준 장본인이다. 그것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결혼식 날의 말이다. 이건 대철에게 미리 얘기가 되지 않은 거라 대철은 대략 난감했다. 소영이 몸무게가 꽤 나가는 터라 일가 친척 다 모인 결혼식장에서 아내를 안고 일어서다 혹시라도 바닥에 내팽개치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평생을 아내에게 구박을 당하며 살아야 할 터였다. 대철은 마른 여자보다는 소영처럼 몸집이 좀 있고 넉넉한 여자가 좋았다. 실제로 소영은 성격도 둥글둥글하고 편안한 스타일이다. 미리 운동이라도 해둘걸. 영민이 저 자식 3번만 시키지 5번은 무리인데. 하지만 내 오늘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5번 성공하고야 만다. 비장한 각오로 대철은 소영을 안아들었다. 소영이 웨딩드레스를 입으려고 다이어트를 해서 10kg를 감량했다고 했지만 미션을 성공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대철은 3번째 소영을 잡고 일어서려고 용을 쓰다 그만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그러면서 소영은 대철을 깔아뭉개고 그 위에 앉은 꼴이 되고 대철은 밑에 깔려 끽소리 한 번 못 내고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아, 망했다. 저 자식 3번만 시키지. 그럼 할 수 있었는데. 결혼식장은 온통 웃음바다가 되고 객석에서는 신부에게 이 결혼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다시 생각해보라는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때 소영은 누워있는 대철을 안아들고 대철아 사랑해! 를 크게 외쳤고 결혼식장에서는 휘파람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예식장에서도 역대급 환호였다고 했다. 신혼여행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짐 정리를 하면서 나온 결혼식 동영상을 보면서 소영과 대철은 한참을 웃었다. 대철은 소영의 이런 점이 참 좋다. 마냥 남자에게 기대고 해달라고 바라지 않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능동적인 여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포근한 매력이 외모보다 더 크게 돋보였다. 대철은 다시 한번 소영과 결혼한 것은 자기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그나저나 대철아, 너 다리 힘은 좀 길렀냐? 이렇게 평생 친구들한테 놀림감은 되었지만 말이다. 다리 힘 하면 또 나 아니냐? 영민이 자기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팍팍 치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넌 나한테 안 된다. 이 형님이 요즘 축구로 다져진 몸이시라 너네 다 덤벼도 안 돼. 다들 입만 살아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 다리 씨름 해보자. 여기서 승자가 제일 센 거니까 앞으로 토달기 없기. 식탁 의자를 2개 마주보게 가져다 놓고는 2사람씩 앉아서 다리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다리를 양쪽으로 벌어지지 않고 꼭 모으고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다리가 벌어지도록 해야 이긴다. 자, 여기 사랑의 묘약 뮤지컬 티켓 2장을 경품으로 걸겠습니다. 대철 씨와 같이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날 대철 씨 일이 있어서 아쉽지만 우리는 다음 기회에 보기로 하고 평소에 마음에 들었던 여자분한테 같이 공연 보러 가자고 하면 100% 데이트 보장합니다. 역시 재수 씨. 그럼 시작해 볼까? 제일 부실한 대철이가 먼저 해라. 상대는 그 다음 약한 진수. 시작! 시작하자마자 대철의 다리가 진수에 의해 쫙 벌어져 버리고 만다. 수치스러워. 내가 오늘 당장 헬스 끊는다. 넌 임마 운동 좀 해라. 그렇게 둘씩 대결을 하다 결승전에는 영민과 승환이 올라갔다. 둘은 막상막하였고 그 어느 대결보다 열띤 양상을 보였다. 결국에는 영민이 이겼고 승환은 다리를 문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내 다리 쥐났어 쥐! 야, 졌으면 깨끗하게 인정해야지 핑계를 대냐. 영민은 의기양양해져서는 큰소리치며 한껏 턱을 쳐들고 거만한 눈빛으로 친구들을 둘러본다. 친구들은 모두 안이 꼽다는 표정이 역력하지만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니 뒤집어 엎을 수도 없다. 열심히 운동해서 다음에 다시 덤벼보는 수밖에. 고생들 하셨어요. 그럼 이 뮤지컬 티켓은 약속대로 오늘의 우승자인 허벅지 씨름왕 황명민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이제 차려놓은 음식 맛있게 드시고 편하게 놀다 가세요. 친구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다들 맛있다며 연신 대철이 장가 잘 갔다. 재수씨 주위에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한마디씩 거들며 즐거운 분위기의 식사가 끝나고 소파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느새 이야기는 또 결혼식 때 대철이 소영을 안고 일어서다 나동그라진 사건으로 돌아가 있었다. 니들이 나중에 직접 해봐야 내 마음을 알지. 불편하게 딱 붙는 양복 입고 사람은 움직이니까 무게중심 잡기도 힘들어. 그냥 다리 씨름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지. 대철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억울함을 강력히 어필했지만 친구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 오늘도 다리 씨름에서 대철이 제일 약체인 것이다. 영민은 계속 투덜거리는 대철에게 그럼 지금 소영씨 안고 앉았다 일어서기 5번 다시 해봐. 성공하면 이제 결혼식 때 실패했던 얘기는 더 이상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입 밖에 내지 않기. 어때?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대철은 비장하게 소영을 불렀다. 소영은 대철이 자기를 안아들기도 전에 남편이 친구들한테 평생 놀림감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 얼른 대철씨 어제 허리 삐끗했다고 했는데 괜찮아? 괜히 무리하다가 더 아프면 큰일 나니까 허리 다 낫고해요. 그러고는 한 곱이 넘겼다 생각한 소영은 다시 독하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대철은 소영의 지원에 지금 본인이 실력을 보여줘야 할 일이 사라지자 힘이 좀 들어가서는 다시 씨름하고 여자 안고 앉았다 일어서는 건 또 달라 하니 친구들끼리 그렇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했다. 네가 못했다고 나도 못할 것 같냐? 난 충분하지. 영민은 소영에게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하더니 소영을 번쩍 안아들고는 가볍게 5번을 앉았다 일어섰다. 친구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영민은 내친김에 5번을 더 채워 10번을 했다. 소영은 굴러 떨어지지 않으려 영민의 목에 팔을 두르고 깍지를 꼭 끼고 있었는데 영민이 소영의 몸 전체를 긴 팔을 이용해 잘 받쳐주고 있어서 점점 긴장이 풀리고 편안하게 안겨 있을 수 있었다.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영민의 힘과 안정감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한참을 가벼운 술상까지 잘 받아먹은 친구들은 오랜만에 당구나 한 게임 하자며 올 때처럼 갈 때도 한꺼번에 우르르 빠져나갔다. 새신랑인 대철도 함께.
다시 조용해진 집안에서 소영은 아무 탈 없이 손님을 치른 것에 안도감이 든다. 큰일은 하나 덜었으니 다음 주에는 내 친구들 집들이만 한 번 더 하면 이제 끝이다. 상을 치우고 주변을 정리하며 영민에게 매달려 있던 자기의 모습이 그려진다. 남편인 대철은 덩치가 작아 소영이 상대적으로 살집이 있어 보였는데 영민의 커다란 덩치에 소영이 오히려 왜소해 보일 정도이다. 자신이 귀엽게 보일 정도이다. 내가 귀여워 보인다니. 생각만 해도 소영은 기분이 좋아져 신나게 설거지를 했다. 며칠 뒤 대철은 소영에게 저녁을 먹으며 영민 씨 얘기를 꺼낸다. 여보, 영민이가 뮤지컬 보러 가고 싶긴 한데 같이 갈 여자가 없다며 하소연을 하네. 나라고 뭐 아는 여자가 있나? 난 여자라곤 당신밖에 모르는데. 호호, 대철 씨도 참. 이럴 때까지 어필 제대로 하네요. 근데 당장 내일이라 내 친구를 소개시켜 주기도 그렇고 난감하네. 영민이가 그 뮤지컬은 꼭 보고 싶어서 지 혼자라도 보러 갈 거라네. 영민 씨가 그런 취미가 있는 줄은 몰랐네. 겉으로 보기에는 운동이나 몸 움직이는 쪽으로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자식은 두루두루 다 좋아하지. 취미생활도 많이 하는데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더라고. 뮤지컬, 연극, 영화 두루두루 당신만큼 좋아할걸? 당신 무지 보고 싶었던 거니 남눈표 버리지 말고 당신이 영민이하고 같이 관람하는 건 어때? 내가 영민이한테 당신 에스코트 빈틈없이 잘하라고 해놓을게. 나야 그럼 너무 좋긴 한데 영민 씨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영민이는 자기랑 보는 것도 괜찮대. 혼자 쓸쓸하게 뮤지컬 보고 밥 먹고 하는 거 처량했는데 동지 생겨서 좋다고. 그럼 나도 좋아요. 실은 티켓 넘겨주고도 내내 너무 아까웠거든. 그럴 줄 알았어. 티켓 넘기는 손이 좀 발발 떨리는 것 같았어. 호호, 아까워하는 게 그렇게 티가 많이 났나? 다음 날 공연장 앞에서 만난 영민 씨는 나를 보자 웃으며 긴 다리로 성큼성큼 다가온다. 소영 씨, 저녁은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영민 씨는요? 저도 소영 씨랑 먹으려고 아직 식사 전입니다. 호호, 그럼 아직 1시간 반 남았으니 공연장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간단하게 먹고 시간 되면 들어갈까요? 그러죠. 저는 여기 오면 꼭 콥 샐러드하고 와플을 먹는데 소영 씨에게도 권하고 싶네요. 네, 그럼 추천해 주시니 기대해 볼게요. 영민이 주문한 메뉴는 모두 소영의 입맛에도 딱 맞았다. 어쩜 이렇게 하나를 해도 소영과 잘 맞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영민도 소영과 얘기를 하며 알면 알수록 소영과 공통점이 많고 잘 통한다는 걸 느끼고는 대철이가 아니라 자기랑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소영도 웃으며 그러게요. 응수했다. 티켓의 좌석은 2층 VIP석으로 양쪽 돌출된 부분으로 관람하는 인원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이었다. 공연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라 공연이 시작되고 소등을 하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차단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사랑의 묘약. 제목답게 남녀 주인공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서로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표현한다. 역시 재밌다. 재밌다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감동이다. 소영이 한창 공연에 빠져 눈을 떼지 못하고 관람하고 있는데 옆에서 영민의 시선이 느껴졌다. 왜요, 영민 씨? 크게 말은 하지 못하고 영민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는 작게 속삭였다.